네, 이번엔 미국 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 퀀트 에쿼티의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CNBC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4명이 있다고 했고 케빈 헤셋 그리고 케빈 워시 이렇게 두 분을 강조했는데 후보 4명 모두 친트럼프 인사가 예상됩니다. 미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일단 친트럼프 인사로 배치할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요. 이제 금리 인하를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들 위주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속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금리 인하의 횟수 자체가 파월 의장 임기 기간 동안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다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차이가 생겼다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부분이 이전에는 이제 3회가량도 전망이 됐었는데 올해는 일단 1회에서 2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축소됐던 상황이었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1회까지도 굉장히 전망이 축소됐었는데 저번 주에 고용지표 악화 때문에 다시 이제 1회에 대한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 트럼프 인사가 앉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그런데 이제 친 트럼프 인사가 의장 자리에 앉게 되면 이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이 맞고요. 네, 이제 본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채권자의 사이드에 있는 채권자 사이드에 있는 건 이제 연준 쪽이고 채무자 사이드에 있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 양쪽 사이드에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금리 자체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지출 부분을 감소시켜서 기업에 대한 지출 부분과 미국 정부에 대한 지출 양쪽을 다 감소시켜서 재정 자체를 조금 더 건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일단 연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본인들이 이자를 반대로 받아야 되는 채권자 사이드의 입장인데 굉장히 당연히 불합리한 정책으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준 자체가 어떤 정책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제 이사회가 이제 은행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라던가 이런 은행들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보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기관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미국 정부는 너무나 명확하게 미국이란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재정 건정성 자체가 많은 시민들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 의장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이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영국과 독일에서 판매량이 55% 급감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부진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경제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패배한 기업이 맞습니다. 네, 전기차보다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은 당연히 좋게 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는 BYD나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너무나 많은 시장을 뺏겼고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CATL 같은 기업들한테 너무나 많은 시장을 이미 뺏긴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 경쟁력마저도 사실 그 기업들보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테슬라를 조금 더 애용을 해 오다가 점점 이제 전국의 전기차 퀄리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러면 EU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매수를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EU 입장에서도 친환경적인 전기차라고 이미지를 점점 굳혀가고 있는 만큼 이 중국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명백히 불안정한 게 맞고요. 근데 유일하게 테슬라가 매출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은 최근에 이제 인도 진출을 한번 했었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인데 인도는 이제 관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인도 쪽으로 수출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인도 내부에 아예 진출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클러스터 단지를 짓게 되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주변국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소폭의 전환점이 될 수는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이 인도 쪽에다가 수출하는 비중도 굉장히 좀 적대적인 역할이라서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경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한다고 봤을 때 인도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유럽 시장에서는 부진을 이어갈 것이지만 인도 시장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한편 테슬라의 일부 주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과대평가해서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을 하면서
로보택시 사업 관련해서 증권 사기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주가 부진한 면도 있긴 한데 이 소송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로보택시의 기술에 대해서 좀 까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이제 그동안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레벨 2 정도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증을 받았던 것 기준이고요. 레벨 총 5까지가 있는데 5가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에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단계에 이르는 제품들까지 출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 이후에 한 번에 이제 5 레벨의 프로덕트를 출시하려고 상당 기간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도약을 준비를 해왔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테슬라가 무리를 했던 게 하나가 있다라면은 중국과의 단가 경쟁에서 전기차에서 한번 패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패배하지 않으려고 단가 경쟁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라이더나 레이더 부분을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카메라에 의존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었고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어쨌든 이제 눈이 3개짜리인 것과 눈이 하나짜리인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I의 기술력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은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사인 레이더와 라이더를 쓰는 웨이모나 이런 차량들 대비해서 사고 발생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AI가 특이점을 넘어서야지만 비로소 자율주행에서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주행을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성능에 있어서의 오차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사고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누적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자율주행 법안을 공격적으로 테슬라를 위해서 승인해주기가 어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왜냐하면 25년도, 26년도 안에 중국도 지금 상용화 발표 예정이다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5년도 안에는 사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실질적 상용화 출시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적어도 이제 26년도 중순까지는 둘 중 한 국가에서 먼저 이제 완벽한 상용화 모델을 출시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시점을 두고 봤을 때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테슬라 입장에서의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테슬라의 주가 현재 상황 자체가 지금 퍼가 거의 200에 달한 수준까지 한번 올라갔었고 현재도 지금 150이 넘는 고단위의 퍼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도 추후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현실입니다. 네, 테슬라 자율주행과 또 주가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만드는 기업 노보노디스크의 실제 공개돼서 이 이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2분기에 위고비의 매출이 67% 급증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시장의 성장률로 보자면은 이제 분기당 15%가량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년 동안에 더 공격적인 성장을 보였던 시장이고 시장의 규모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연평균 75%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긴 하죠. 네, 그 정도의 시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시장 평균 성장을 오히려 지금 이게 하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인식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제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제빵원드나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프로덕트가 많이 팔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능적인 부분도 비교했을 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에 대한 감소율을 통해서 체중 감소율 비중이 15% 정도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젯바운드 같은 경우만 해도 22%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적으로도 분명히 수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프로덕트를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만약에 회사가 너무나 많다라면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판단력을 잃을 텐데 너무나 이제 딱 명확한 경쟁사들이 딱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매출 성장률이 거의 막 300%를 넘는 수준의 단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이 크리티컬하게 이제 위고비한테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타격이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정말 이제 기업의 가치 성장에 있어서 혹은 이제 재무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S&P나 다른 인덱스들 대비해서 재무 자체가 증가하는 속도는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점유율 하락에 있어서는 실망감이 좀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브노디스크 관련된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퀀터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